네,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KHTV 골든타임 코리아. 오늘 제목은요. 기독교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상대하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얼굴을 좀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뜨거운 감자죠.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 정광호 목사님. 이 정광호 목사님 경우 지금 일단은 이걸 시작하기 전에 우리 KHTV는요 좌파고 우파고 보수고 진보고 이런 걸 떠나서 건강한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좌파고 우파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건강한 대한민국, 무너뜨리는 세력들은 저희 KHTV가 반대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광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좌파 단체들, 소위 이 종북 단체들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공격하는 걸 보면 굉장히 참 유치합니다. 이 정광호 목사님이 2005년도에 발언한 걸 가지고 지금 2019년도, 2005년이니까 지금 14년 전이네요 벌써. 10년이 넘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지났던 그런 발언을 아직까지 들춰내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게 이제 빤스라는 발언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진위를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골든타임 코리아 시작합니다. 이 좌파들, 이 소위 좌파들의 이제 주특기가 뭐냐면요. 이 시체팔이, 그 다음에 이 허점을 잡아서 이 오래된 옛날 얘기도 다 끄집어내서 흠집을 내는 그런 것들을 아주 잘합니다. 이 주특기입니다. 이 좌파들이 지금 동성애를 옹호주장하고 있는데요. KHTV가 왜 좌파를 이렇게 싫어하느냐?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세력들이 다 좌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KHTV는 뭐 우파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우파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지 않죠. 근데 좌파들이 그 이적단체로 사라진 통진당을 비롯해서 이 녹색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이런 젠더 이퀄리티, 성평등이라는 이름하에 미명하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세력들 이 좌파 단체들이거든요. 이런 좌파 단체들이 지금 건강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저희 KHTV는 지금 좌파에 대해서 결사 반대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우파가 그랬으면 우파를 저희가 반대합니다. 근데 좌파가 그렇기 때문에 좌파를 반대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조심합니다.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좌파도 있는데 그럼 나오세요 그러면. 그 좌파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에서 나오시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시고 녹색당에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노동당에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안에서 올바른 소리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주장하지 마라. 동성교를 옹호 주장하지 마라. 목소리를 내시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동성교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좌파이기 때문에 저희가 좌파를 반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좌파에서도 동성교로 반대하는 분들 계십니다. 목소리를 내시란 말입니다. 아니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소위 좌파 단체들, 좌파 언론들이 지금 이 정광호 목사님의 14년이 벌써 지난 그 발언을 지금 끄집어내서 빤스 목사라고 공격을 해대고 있는데요. 참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단체들 다 아시다시피 이 뉴스엔조이가 항상 시초입니다. 뉴스엔조이가 바로 이 정광호 목사님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최근에도 이 동성애의 이 MSM, 이 영어로 말하면 MSM, Man Sex with Man, 남자끼리 성관계를 해서 결국에 학문 선교죠. 그것이 에이즈의 주 원인이다. 이 에이즈 전문가들이, 전문 의학 박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혐오다. 그것은 혐오다. 혐오 발언이다. 가짜뉴스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전문가들이 그러면 공개 토론하자. 기자들아, 뉴스엔조이 기자들아, 한겨레 기자들아, 공개 토론하자. 조용해요. 침묵하고 있어.
나오란 얘기예요, 그러면. 공개토론에 나와서 가지고, 이 남자 동성애자들이 하는 이 MSM, 이 항문성교를 통해서 에이즈가 감염되는 주 원인이라는 것을 한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서로 토론해 보자는 거예요. 조용히, 안 나오는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가짜뉴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KHTV도 이렇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건데도 이 뉴스엔조이가, 이 한겨레가 가짜뉴스다. 가짜뉴스는 얘기하는데 공개토론에 나오세요. 공개토론에. 그렇게 떳떳하면. 바로 이 뉴스엔조이가 그렇게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인데요. 예. 제 KHTV 보시면요. 이 뉴스엔조이 고약합니다. 이 뉴스엔조이가. 네. 제 KHTV 익스플로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KHTV에 보시면요, 이 한국교회를 현혹하는 뉴스엔조이와 이은혜 기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KHTV 들어오시면 있는데요. 예. 이 내용이, 여러분, 2만 명이 넘게 봤는데요. 이 이은혜 기자, 아주, 참 악독한 기자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은혜 기자, 동성애자들을 많이 페이스북에 보니까 친구들을 다 동성애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던데 보니까. 이 사람이 쓴 기사들을 보면 이슬람 옹호 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이 내용을 보면 아십니다. 예,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아주 현혹시키고 거짓말을 해대고, 정말 뉴스엔조이가 이 기독교의 탈을 쓴 정말 종북 좌파 집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뉴스엔조이는 기독교의 탈을 쓴 종북 좌파 집단이다. 네, 그리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린 세력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윈도우 캡처해서 보겠습니다. 이 뉴스엔조이, 이 뉴스엔조이가 바로 이 14년 전 이 정관 목사님의 이 빤스 발언을 아직까지도 들춰내면서 이것이 이제 한겨레 비롯해서 좌파 언론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공격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익스플로러를 좀 보면요. 이 기사에 보면은, 2015년도 기사인데요. 이 정관 목사님이 이제 이 빤스 목사 계속 조롱 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최근 이 악성 네티즌 2인이 지금 15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빤스 목사라고 계속 조롱하는 그런 이런 악성 네티즌들이 허위 비방, 그렇게 명예훼손을 해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때 이제 이 4대 교계 언론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그 배경과 진을 놓고 3개월간 진상을 조사한 끝에 이 해당 발언은 왜곡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곡된 것이다. 이 발언은 그 부분만 아주 악의 편집을 해서 이 뉴스엔조이가 악의 편집을 해가지고 결론을 냈다는 얘기죠. 정관 목사의 발언은 성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와 풍자를 들어서 설명한 것인데 이 실제로 팬티를 벗으려고 강요한 사실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전 목사를 음해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 기획 연출한 의도적으로 보도를 내고 언론적인 폭력을 행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건 뉴스엔조이거든요. 뉴스엔조이는 아시다시피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있고요. 또 이슬람을 옹호조장했고 참 악독한 기독교의 탈을 쓴 종북 좌파 집단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지금 일파만파로 지금 이 기독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죠. 한기총의 회장으로 있는 이 정광 목사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광 목사님은 그 14년 전에 그 발언에 대해서 이미 자기가 적절한 비유를 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날 일이지. 지금 벌써 10년이 넘고 14년 된 그 발언을 끄집어서 이 악독한 좌파 세력들, 그것을 바로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아직까지도 교계 안에서도 그 14년 전에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한 걸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것을 물고 늘어진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지금 홍준표, 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였는데 이 홍준표 대표도 그렇게 또 당했죠. 이 좌파들한테. 이 문재인과의 그 대선에서 이 홍준표 대표를 또 어떻게 공격하냐?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홍준표 이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 2005년도 똑같습니다. 2005년도 이 정광훈 목사님도 2005년 때 그 발언했던 거거든요. 지금부터 14년 전. 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2005년도에 이 책을 썼습니다. 자기의 자서전을 썼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고려대학교 하숙집에서 있었던 일을 자서전은 2005년도에 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돼지 흥분제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돼지 흥분제 얘기를 14년 전이 지난, 그러니까 이 2005년도의 얘기를 들춰내면서 이 좌파들이 또 공격을 했거든요. 참 이 주특기가 아주 옛날 거 들춰내는 거, 그리고 이 시체팔이, 이게 좌파의 주특기인데요. 그러면서 공격을 했죠. 그래서 문재인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자, 이 주특기군요.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광훈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아주 14년이 지난 이 발언을 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그렇게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예.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 게 있습니다. 이 정광훈 목사님의 발언과 그 다음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과연 우리는 누구 편에 들어야 되는가?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14년도에 발언, 14년 전의 발언과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최근 발언들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광훈 이 한기총 대표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연말까지 하야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모르시는 분은 다 없을 겁니다.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한번 우리가 볼 필요 있습니다. 예. 먼저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겠다 얘기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체험해 보겠다. 저는 자유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내 의사 표현을 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 자유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무슨 또 거기에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합니까?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원합니까? 예?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국가인권위원회를요, 격상시켰습니다. 예. 헌법기관으로, 그리고, 그렇게 이제 격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더욱더 강화해라! 라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얘기했죠. 왜 그럴까요?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바로 추구하는 것이 동성애로 합법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화시켜라. 더욱 강화시켜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영애, 이 사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했던 이 최영애라는 사람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세웠죠. 이 사람이 바로 이 동성애, 이 청소년 유해 매체에서 동성애를 없애라. 동성애는 괜찮다. 정상이다. 청소년들 동성애물을 다 보게 해라. 굉장히 아주 동성애에 관련 남자들끼리의 그 성관계라든가 아주 이 다음 사이트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사이트들이 카페 브로트에서 그것들이 지금 바로 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었던 이 사람이 바로 조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때부터 2003년, 2004년 이때부터 바로 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사이에서 에이즈가 확장이 돼서 그때부터 그냥 가파르게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바로 이 문재인 씨가 임명하게 됩니다. 네, 이분이 바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성평등한 세상이다. 성평등한 세상. 그리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람이 먼저인 세상, 이 사람이 사람 중심 국가를 세운다고 하는데, 이 사람 중심 국가는 아시다시피 북한의 헌법, 우리말로 하면 이제 북한의 헌법이죠. 거기에 보면 사람 중심 국가라고 나옵니다. 인민민주주의 국가는, 인민민주주의, 바로 조선인민민주주의는 사람 중심 국가라고 나옵니다. 이 문재인 씨가 추구하는 게 바로 사람 중심 국가. 그래서 뭐 지자체에 가면요, 막 간판을 붙습니다. 사람 중심 도시, 뭐 사람 중심 도시. 이 바로 좌파들이 이 지도자가 되면 이 국가와 도시와 지방이 지자체가 그렇게 팜플렛을 그렇게 현수막을 내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람이 먼저인 세상, 국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슬람도 옹호 조장하는 거죠. 이 법무부부터 시작해서 국가인권부터 시작해서 국민보다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까 테러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이슬람 IS라든가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을 테러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슬람 난민들이 오면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유공자들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100만 원 넘는 그런 재정도 해주고, 이 사람이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이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 먼저, 국민이 먼저입니다. 성평등한 세상, 여러분 아시다시피 젠더 이퀄리티인데요. 젠더라는 거는요, 남자와 여자의 성별 두 개가 아니라 성별은 다양하다. 스펙트럼처럼 다양한 색깔처럼 다양한 성별이 있다. 50여 가지 성별이 있고 어디선 또 70여 가지가 넘는 성별이 있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정상이다. 인정해줘라. 이게 젠더거든요, 여러분. 사회적성, 후천적성이라고 합니다. 이 성평등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젠더 이퀄리티입니다. 그래서 이 젠더라는 건 이데올로기예요, 여러분. 젠더 이념입니다. 이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 그리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페미니스트 얼마나 지금 말이 많습니까? 이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요, 이 경남과 호남, 이 동과 서를 좀 분리시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로 또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남자들을 한남충. 김치녀는 혐오 발언이지만 김치남은 혐오 발언은 아니다. 예, 왜? 남자들은 권력자이기 때문에. 예. 여자들은 피지배층이기 때문에. 김치녀는 혐오 발언이지만 김치남은 혐오 발언이 아니다. 예. 남자는 차별해도 된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페미니즘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페미니즘 활동가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재인 씨가 또 이렇게 우리 건강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우리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이들이 주장했던 민주화는 인민민주화였습니다.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결국 공산주의로 가는 그 길을 지금 택했다고 저는 봅니다. 종북이라고 얘기도 간첩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시아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이 문재인 씨는 간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정말 간첩이다 생각하면 다 맞습니다. 이 사람이 간첩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정말 일리가 있어요. 아주 적화되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다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현복 선생이라고 이 평창에서 이 올림픽이 일어났었죠. 동계올림픽 때 그렇게 발언했죠. 이 신현복 씨, 예, 이 신현복 씨를 한번 보면요, 예, 여기는 이제 신현복 씨가 쓴 글 앞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 지금 신현복 씨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통일혁명당이라서 통혁당 사건,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이 기관총과 수류탄과 그래가지고 우리 국가를 전복시켜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뭐 이석기 통진당 비슷하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그 사건이었는데 그때 체포됐던 간첩이기도 합니다. 이 신현복 씨를 존경한다고 얘기했고, 이 사람이죠. 이 김제동하고 같이 강의했던 사람인데요. 이 지금 이 김제동 씨는 또 말이 많죠. 지금 고액 강의. 예, 강사료가 뭐 1시간에 1,0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죠? 예. 이 사람이 받는 강사료가 지금 한두 시간 만에 지금 1,000만 원이 넘는 게 지금 그 시간 강사들 1년에 벌 돈을 단 1시간이면 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 참. 그렇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예, 참. 자, 이 사람하고 이제 신현복 씨가 같은 그런 강의를 했던 모습이고요. 이 사람이 또 처음처럼이라는 이 글씨를 또 만들어 소주병에다 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처음처럼이라는 글씨가 무슨 어깨동무체라고 하는데요. 어깨동무체. 좌파단체들이 보편 시위하러 갈 때 현수막이나 피켓을 보면 이런 글씨체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신현복 씨가 쓴 이 어깨동무체가 많습니다. 이 소주에 나오는 이게 또 손혜원 씨, 목포 그 부동산 투기로 유명한 손혜원 씨가 이걸 또 이 소주에다가 또 걸게 했다고 합니다. 이 손혜원 씨가. 참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폄하하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돈을 무진장지 벌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예. 북한에도 마찬가지고 공산국가에서도 공산당들이 부자거든요. 시민들은, 노동계층은 오히려 더
고생을 하고 이 공산당들은 출세를 하는 거죠. 예. 김정은만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까? 예, 또 이 문재인 씨가 또 이 현충원에서 이 6.25 때 이 인민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현충원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6.25 침략의 이 핵심 세력이었던 이 김원봉 씨, 이 김원봉 씨를 또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미쳐도 단단히 외친 거죠. 이 인민군의 창시자고 인민군의 뿌리면 뿌리지 대한민국의 군대의 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김은봉 씨.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이 김은봉 씨를 지금 현충원에서 이 6.25 남침의 가장 핵심 세력이었던 이 김일성이거든요. 앞에 김일성. 이 핵심 세력이었던 이 사람을 국군의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문재인 씨는 이 사람은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태극기도 안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김정은하고 같이 이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간첩이라고 그러면 맞아요. 하나하나가. 여기 보면 명함에 보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해야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그냥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좋다니까요. 뭘 또 새롭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 이 또 문재인 씨. 지금 뭐 지하철에 또 자기의 얼굴을 또 이렇게 걸린 자기 생일 이게 생일 파티죠. 생일. 66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뭐 하는 꼴입니까? 이게. 예? 무슨 주체 사상도 아니고 무슨 뭐 독재자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까 지금? 예? 이 문재인 씨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이 좌파 단체들이죠. 좌파들이 이렇게 하는데 종북 좌파 단체들이죠. 자, 이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완전히 새로운 사회가 어디냐? 예.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 문재인 씨, 좀 더 보겠습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이 사람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정권 교체를 통해 반드시 다음 정부 때 이루겠다. 이 문재인 씨가 발언한 거죠. 낮은 단계의 연방제. 결국 이제 이게 고려 연방제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김정은이가 원하는 고려 연방제로 가는 겁니다. 문재인이 답하면 나라를 나라답게. 지금 나라가 나라답게 되었습니까, 지금? 반문하라 그러죠, 반문하라. 반문하라. 지금 나라가 나라다웠습니까? 그래서 당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이제 반 지났죠, 이제 임기가. 참,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국방이면 국방, 안보면 안보. 지금 보십시오. 완전히 지금 동해안에서 지금 그 북한의 배가 떠들어와도 이거는 뭐 국군이 지금 몰라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틀이 넘어서도 지금 몰랐다가 오히려 주민들이 발견해가지고 군인들한테 신고하는 거꾸로 된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는 지금 망하고 있고, 국방이면 국방, 교육,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금 나라가 지금 서로 지금 갈등이 더 조장되고 있고 태평성대가 아니라 정말 아주 파탄의 지경을 가고 있습니다. 혼란 파탄, 태평성대가 아니라 혼란 파탄의 지금 세상으로 대한민국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간첩이라 그러면은 말이 다 떨어져요, 정말. 그래서 간첩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북한의 에이전트였으니까. 영어로 에이전트지 우리말로 하면 간첩이거든요. 간첩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정광훈 목사님의 14년 전의 발언, 그 14년 전의 발언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문재인 씨의 발언, 신영봉 씨를 존경하고 김원봉 씨가 국군에 뿌리고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을 지금 무너뜨리는 이 지금 지경에 와 있고 동성애를 옹호전하고 있고 이 지경에 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감성에 놀아날 것인가 아니면 이성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래서 감성으로 볼 것인가 지금 이 상황을 아니면 이성으로 볼 것인가. 첫 번째, 누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금 허물고 있는가?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허물고 있습니까? 바로 문재인 씨가 바로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두 번째, 누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며 건강한 가정을 허물고 있는가? 정광훈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씨입니까? 세 번째, 누가 한국교회와 기독교를 허물고 있는가?
누굽니까? 정광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씨입니까? 지금 문재인 씨가 바로 지금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를 더욱 강화시키고 더욱 격상시켜서 결국엔 헌법까지도 개정시켜서 양성평등으로 해서 양성자를 빼고 성평등으로 해서 결국엔 동성결혼을 옹호저장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화시켜서 헌법기관으로 만들고 그리고 페미니즘 정치, 성평등 정치, 제한더 정치, 제한더 이데올로기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여러분 젠더 교육 올해부터 들어간 거 아십니까? 육군사관학교 군 장교들이 이제 젠더를 배웁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교양 필수 과목으로 육군사관학교에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군대가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예,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좌파 단체를 얘기합니다. 정교 분리. 기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정교 분리 외쳐. 그건 일제의 잔재거든요. 좌파들. 예? 당신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예? 일제의 잔재입니다. 일제의 잔재. 알겠어요? 일제 되게 싫어하죠, 당신들. 일제의 잔재가 정교 분리예요. 알겠어요? 그 정교 분리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일본 군사들, 일본 순사들이 주장하는 정교 분리. 기독교는 교회에서 기도만 해라. 정치가 어떻게 되고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해라. 그게 정교 분리다. 일제 잔재입니다. 아시겠어요? 정교 분리는 그게 아니에요. 국가가 기독교에 간섭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국가의 권력이 들어오지 마라. 이것이 바로 정교 분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좌파들 참 못돼 먹었어요. 일제를 그렇게 증오하면서 그럴 때는 또 일제의 잔재를 사용합니다. 정교 분리다. 기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동성애자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별금지법 만드는 거에 대해서 기독교는 조용히 있어라. 반대하지 마라. 이슬람이 정치에 관여하면은 정교분리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이 좌파들은 또 조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은 동성애자들을 죽이죠. 아예 돌로 쳐 죽이고 옥상에서 떨어뜨려 죽입니다. 근데 동성애자들은 이슬람은 동성애를 혐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조용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자들이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좌파 단체고 이 다 이념 활동가들이라는 얘기야. 이데올로기 아시겠습니까? 막시즘, 네오 막시즘 얘기하면 긴데요. 기독교는 뭡니까? 동성애자들은 사랑하지만은 동성애는 죄고 성경 말씀에서 죄고 그리고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에이즈라든가 남자 동성애자들 간에 에이즈를 퍼뜨리는 주 원인이기 때문에 이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성경에 근거한 동성애가 죄라는 얘기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신념과 가치관과 도덕관과 윤리관에 의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도 침묵시키고 징역을 때리고 벌금을 물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과연 그래야 될까요? 정치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데도 기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상대하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기독교는 상대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에 대해서 목소리 내셔야 합니다. 아군끼리 총질하지 말라. 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최근 얘기했죠. 예, 아군끼리 총질하지 말라. 네, 우리끼리 총질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 한국 기독교 연합해야 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한 아군들,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한 아군들은 서로 총질하지 말고 연합해서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에 대해서 서로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알림 버튼 누르시면 저희 KHTV 영상을 제일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